예, 매주 화요일에는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시황 점검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관심 업종, 그리고 이슈가 되는 업종, 종목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윤정두만의 핵심 비법을 노출해드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까지 함께 노출을 해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시황 부분, 오늘도 좀 내용이 많은데요. 그리스 문제부터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제 최근 들어서도 여러분들께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리스 문제가 타결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유럽과 미국 쪽의 반등,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동시간대에 열리는 호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대만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전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 증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 문제 얼마만큼 진전됐는지 그리스 문제부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22일 기준에서 유로 정상회담이 있었죠. 유로 정상회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의 총리가 좀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그때 이제 그 자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입니다. 22일 날 우리가 그리스 문제가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지만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리고 23일 오늘 저녁 기준이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리스의 긴급 유동성의 지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24일 날 재소집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25일 날 EU 정상회담이 역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 이전에는 유로존과 그리스의 구제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유효기간, 최종 협상 기간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 시각들이 더 우세하다. 그러한 부분은 그리스 쪽에서 일단은 한 발짝 좀 물러서는 그러한 그 해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스와 유로 국가 부분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의 경우에 어떠한 그 나쁜 요인과 좋은 요인, 좋은 요인은 그다지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악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이러한 내용 때문에 자꾸 이제 그 협상을 타결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단, 유로존 쪽이나 IMF 쪽이나 이런 쪽에서 채권단 쪽에서 그리스에 요구하는 부분은 이런 내용이죠. 재정 확충을 통한 증세라든가 연금 삭제 이 부분인데 자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쪽에서 이러한 부분을 그러면은 다시 자구책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마무리 짓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연금 쪽이죠. 그래서 연금 삭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폭의 연금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한 걸음 좀 물러나서 이러한 긍정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 문제는 거의 이제 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 문제가 마무리되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것을 또 놓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 어떻게 될까요? 일단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 또 특히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을 단행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총선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추경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 추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 부분 정리한 표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이라는 부분은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인데 이거 사전적인 의미들 이런 내용들 나중에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재정 총지출 및 예산학계 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놓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과거 추경 부분이 되겠죠. 과거 추경 그 규모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도 굉장히 큰 부분 경기 부양책이 있었고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책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재정 적자 규모 변화 추인데요. 지금 올해 4월 말까지 세수가 좀 덜 거치는 그런 흐름 때문에 재정 적자 부분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변화 추이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가파라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이 주변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상경 속에서도 우리가 추경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국내 그 GDP 대비해서 재정 흑자 규모가 OECD 발표를 놓고 본다면은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2위라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어찌됐건 간에 불황형 흑자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IMF 쪽에서 이제 연구원이 그 발표를 하나 했는데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죠. 이제 연구 결과 발표 내용인데 미국의 뭐 중앙정보부라든가 미국 무디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온 재정 적자 GDP 대비해서의 재정 적자 부분 35.8%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도 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한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건지 그 부분은 가시적으로 이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또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그에 맞는 업종군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한 가지 또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2003년 이후에 7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그 추경을 진행을 했는데 5차례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점에서도 적절하게 조정받은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도 놓고 보셔야 되겠죠. 금리 인하 부분도 환율 부분에 대한 영향, 이 부분도 같이 놓고 보는 부분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어찌됐건 그 1,100원이 다시 한번 살짝 이탈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FOMC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러가 잠시 주춤한 그 경향의 흐름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재차 1,100원 라인 위쪽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는 1,100원대 위쪽의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어찌됐건 뭐 수출주들 긍정적인 요인을 나타내죠. 그래서 환율 부분의 추이도 한 번 더 놓고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엔화 부분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일단은 2007년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2007년도 보시면 대바닥을 찍고 돌려놨죠.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엔화가 강세를 띄었을 때 아니죠. 엔화가 약세를 띄고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을 때 그럴 때에도 일단 시장이 붕괴되거나 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 놓여 있을 때에도 좀 다소 우려 섞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엔화에 대해서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됨으로써 또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도 있기 때문에 선별 작업으로 대응을 잘해 나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와 인덱스 놓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100까지 올라섰다가 기준선 100 미만으로 다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 추세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추세 부분이 잠시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화가 약세를 띠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지금 현재 양쪽 완화를 단행하고 있는 수준에서 유로화가 강세를 띠는 것을 그렇게 원치는 않아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파르게 약세를 띠는 부분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약엔 기조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는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는 조금 더 강세를 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달러와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했을 때 상품 가격은 안정을 나타낼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수혜를 받을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단은 이제 지수를 또 놓고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수 부분을 글로벌 시장 지수 부분을 월봉으로 쫙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여드리고 선진 시장의 지금 위치 어느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흐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드립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다우의 월봉 차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뭐 2007년, 2011년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저 고점 대비해서 월등한 상승 내릴 지속하고 있다는 거고요. 월봉 기준에서는 뭐 언제 조정을 받았냐, 일본 기준에 언제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됐었냐 할 정도로 월봉은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 똑같은 흐름이고요. 여기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개선된 그런 국가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뭐 전혀 부담 없죠.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로존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7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
그죠? 그리고 월봉 꼬리 굉장히 크게 달고 돌리는 흐름인데 오늘 추가적으로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캔들 모양 더더욱 이뻐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같이 동시간대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느 국가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상 뭐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국가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 중국 월봉 차트를 똑같이 놓고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이 아주 나쁜 추세 흐름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요. 한동안 우리가 4월 고점을 찍고 5월, 6월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6월 달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 길게 달고 돌리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라면은 당연히 캔들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캔들 기준에서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좀 우려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IPO 물량이 너무 많이 출하가 되면서 지수가 저쪽 2007년도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온 흐름처럼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홍콩 증시도 영향을 같이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왜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중국 경제 영향을 놓고 보시더라도 이러한 부분, 개별적인 연동성 부분은 배제를 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수 흐름에 있어서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피부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좀 더 약했다는 부분을 그 부분을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 표를 놓고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2011년도 1차 목표가 겁니다. 2011년도에 사상 최대의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표 보여드릴게요. 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습니까? 2015년 6월, 4월, 4월, 5월, 6월, 5월 무슨 얘기냐면 사상 최대치 고점이 전부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도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안 바뀌느냐? 이제부터는 움직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일부 몰려졌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선물에서 공격적인 매수 들어온 것처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요만큼에서 좀 마무리를 해드릴 텐데 2주 전, 3주 전부터는 이제 시황에서도 종목을 한 가지씩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뭐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도 언급드리고 했는데 오늘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똑같은 종목을 언급드릴 거예요. 지난주에도 언급드리고 지지난주에도 언급드리고 똑같은 종목입니다만 올해 말까지는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효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보시면은요. 지난 그 20회, 그러니까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날 방송에 갖고 나왔던 저 월봉 차트. 저 차트가 이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으악,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의 매집이 단행이 돼 있고 또 효성그룹 자체의 실적 개선폭이라든가 지주사이긴 합니다만 실적이 있는 지주사죠. 거기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일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봉 차트로도 이렇게 놓고 보시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종가 기준의 고점을 계속 역사적 고점을 뚫고 있다는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 상승 탄력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똑같은 내용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월봉이 이 차트입니다. 이 차트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결론은 말씀드리면은 이 흐름이 지금 이 정도의 상승률로 끝날 흐름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CJ, CGV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새로운 시세가 계속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난 이후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효성의 시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